오늘은 혼자예요. 와이프가 시간을 좀 내줘서 오늘 혼자 이렇게 장박지에 왔습니다. 오늘 고기 구우면서 얘기해볼게요. 이렇게 집에서 삼겹살 간단하게 좀 싸우고, 술은 먹진 않고, 이렇게 이제 팽이버섯도 와이프가 또 준비해줘가지고 상추, 뭐 마늘, 간단한 떡. 장박지에는 이제 올 때마다 매번 이렇게 먹을 거를 사오다 보니까 먹을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만 준비해와도 아주 배불리 먹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장박을 하면 좋은 점 그리고 안 좋은 점, 그러니까 장단점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그냥 뭐 장박을 하면은 뭐 어떤 건 좋다, 어떤 건 안 좋다, 뭐 이거뿐만 아니라 제가 장박을 하면서 그 장박 비용이 이제 있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 뭐 꼭 본인 게 아니더라도 가족의 사유지가 있어서 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 비용도 안 들고 너무 좋지 않을까. 장박비만 해도 거의 좋은 텐트 하나 구입할 정도의 금액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찰나에 이번에 좀 기회가 돼서 이제 가족 사유지에 설치를 해보게 됐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 또한 또 무조건 마냥 좋은 건 또 아니었어요. 당연히 이제 뭐 조건에 그 만족함은 너무 높죠. 이제 그런데 비용이 안 드는 거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좋겠지만 그거에 비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다. 그런 부분까지 한번 오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장박했을 때 저희는 이제 그 원주시 힐링 캠핑장에서 장박을 했어요. 너무 좋았죠? 아이들 놀이방도 있고, 그때 미소리가 이제 한 4살, 5살 되었으니까 장박을 하면서 아이들과 친화력도 생각을 하고 해서 장박을 했죠. 근데 그 전에 이제 봄부터 이제 여름까지 캠핑을 다니면서 캠핑을 하니까 아이가 이제 사교성도 생기고 주말에 엄마 아빠와 재밌게 놀러도 다니고 하는 그런 즐거움이 막 있었죠. 비도 오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자연 환경에 대한 그런 조건에 맞춰서 지내고 캠핑을 다닌다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여름에 미리 장박을 예약을 좀 하게 되면 이제 단가를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터넷의 정보에 의해서 이제 미리 좀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때는 연도가 꽤 되죠. 지금부터도 한 3, 4년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10만원 후반대로 이제 월 계약을 했어요. 한 4개월 정도. 요즘에 따지면은 진짜 엄청 저렴한 거거든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 솔직히 근데 그때도 그런 비용을 내고 내가 텐트를 치고서 이제 많이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도 의아했죠.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근데 그때 또 이제 알아봐야 될 것들이 또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이 캠핑장에 사장님께서 상주를 하시냐, 그리고 이제 평일에도 갈 수 있냐, 이게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면은 당연히 평일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평일에 매번 캠핑을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상주를 하지 않은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장박 비용을 낸다 하더라도 주말에만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이 있어요. 뭐 마냥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캠핑을 이제 평상시에
그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말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어쩌다가 평일에도 휴가 내고 가고 싶은 생각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시간이 되는데 캠핑장을 갈 수가 없어서 못 간다? 그러면 아쉽죠. 돈도 내가 이제 지불을 했는데. 그래서 평상시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캠핑장을 찾다가 이제 매봉 힐링 캠핑장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캠핑장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했습니다. 왜냐면 아이들 놀이방도 있었고, 거기 이제 캠핑 이제 장박하시는 분들과의 이런 소통의 자리도 한 번씩 또 마련해 주셔서 같이 술도 한잔 하고 너무 즐겁게 보냈죠. 또 다른 뭔가 가족을 만난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이들도 잘 어울려서 놀고, 물론 놀이방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또. 근데 그렇게 지내면서 그 장박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평일에 업무 끝나고 한 40분 거리였는데, 평일에 업무가 끝나고도 달려가서 저녁에 맛있는 거 먹고 이제 불멍도 하고, 그러면서 다음날 아침에 6시에 나와서 아침에 이제 세면하고 준비하고 아이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출근까지 그렇게 할 정도로 너무 낸 비용이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재밌게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기간이 대부분 저 때입니다. 언제냐면 할로윈 때, 할로윈이 시작되는 10월쯤부터 이제 장박을 대부분 시작을 해요. 그래서 10월 말에 이제 그 장박을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11월부터 장박이 시작이 되면 10월 말일 때 이제 캠핑장을 먼저 예약을 하고, 그리고 나서 11월부터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4개월에서 길면은 5개월 정도 대부분 장박을 많이 하세요.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평일에도 가고 주말에도 가고 하면서 정말 아깝지 않게 보냈다고 한 시기는 11월, 12월 딱 2달 그렇게 보냈어요. 1월하고 2월은요, 1월은 정말 12월보다도 1월이 원래 제일 춥거든요. 1월에는 영하 뭐 16, 17도는 그냥 찍죠. 강원도다 보니까. 그래서 밖에서 불멍을 할 수가 없어요. 눈도 얼어가지고 거의 돌처럼 단단하게 얼어 있어서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바람도 엄청 많이 불고, 소위 말해 겨울 똥바람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 바람 막으려고 노력했던 영상도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라도 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4개월 동안 계약을 해서 10월, 11월은 정말 아깝지 않게 많이 다녔고, 1월은 거의 못 갔고요. 2월은 한 2번 갔나? 그러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게 보내고 나서 이제 제 마음속에는 그런 게 생겼죠. 캠핑장이 아니라 사유지 캠핑장이면은 어떨까? 이제 내가 뭐 땅을 사고 이렇게 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가족 밭이나 가족 사유지에서 텐트를 좀 쳐서 즐기고 싶다. 이러면은 그 장박 비용이 지금 현재는 거의 대부분 20만원, 30만원 합니다. 월에. 그러면은 4개월만 해도 100만원이 넘어요. 그럼 좋은 텐트 하나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잖아요. 그만큼 아깝기 때문에 요즘 경기도 안 좋으니까 사유지에서 하면은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번 23년 넘어가는 이 겨울에 이제 본죽해주기 기회가 좀 생겨서 장박지를 사유지에다 치게 됐어요. 쳤는데 그럼 너무 좋죠. 캠핑도 내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떡 좀 하나 먹을게요. 떡 너무 맛있어 보여. 와, 대박이다. 떡국입니다. 떡국. 떡국.
이거 전기팬에다가 이거 쌀떡구 물 넣어가지고 넣었는데, 야, 대박입니다, 대박. 대박이다.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죠? 사유지. 사유지 캠핑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정말 최고였어요. 여기, 정말 캠핑장처럼 좀, 분위기도 그렇게 이제 조성을 미리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너무 만족하게 시작을 했죠.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셋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타입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저녁이든 해서 재밌게 예전에 10월 캠핑장에서 10월, 11월, 12월에 놀았던 것처럼 정말 많이 오겠거니 했죠. 그런데 막상 사유지에다 캠핑을 차리니까 잘 안 옵니다. 네. 잘 안 와요. 그때는 와, 우리 이번 달에 여기에 비용이 들어간 게 얼마다 해서 진짜 소위 말해 뽕을 뽑자 해가지고 빨리 가서 좀 많이 좀 놀고 하면서 이제 장박한 거에 대한 후회 없게끔 다녀보자 라는 게 기본적인 마음이 있다 보니까 더 이제 그럼 가게 되고 했었는데, 막상 사유지에다가 이제 텐트를 치니까 잘 안 오게 됐죠. 첫 번째. 그래서 장박을 하면 너무 좀 겨울에 편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고, 좀 미리 이제 먹을 것도 이제 좀 먹을 수 있고, 미리 구비를 해놓으니까 그런 겨울의 묘미를 좀 즐길 수 있는 게 장박의 장점인데, 사유지 캠핑을 또 하게 되면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죠. 근데 저는 제가 직접 느껴본, 왜냐면 사유지 캠핑을 누구나 다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저도 이번 연도가 아닌 이상은 또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번에 하게 됐는데 막상 하니까 많이 오지 않게 되더라 라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시죠? 텐트, 저집 텐트는 어떻고, 뭐 이 집 텐트는 돔 텐트고, 어디는 이제 TP 텐트고, 어디는 저희처럼 이렇게 아스가르드 같은 그런 요정의 집 같은 텐트, 이런 텐트들을 구경하면서 저 집은 저런 게 있네, 저 집은 저런 등도 달았네 하면서 약간 비교하잖아요, 그죠? 비교합니다. 와, 저거 이쁜데? 하면서 캠핑을 갔다 오고 나서 캠핑 용품점을 가게 돼요. 돈을 또 쓰게 됩니다. 그죠? 소비 요정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저 집도 저런 거 했는데 나도 좀 사고 싶다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당연히 비용이 나가니까 이제 마냥 좋진 않겠죠. 근데 그 즐거움은 또 달라요. 와이프랑 그 캠핑 용품점에서 막 구경하고 앉아보고 하면서 그 즐거움의 기억이 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와이프도 허락해줘서 사고, 또 와이프도 만족해하고 하면서 제품에 대한 그런 쇼핑 욕구, 그렇게 생겼는데, 사유지 캠핑을 하게 되면요, 옆에 텐트가 없습니다. 노지 캠핑도 요즘은 노지에서 노지 캠핑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텐트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거의 캠핑장 못지않게 구경을 할 수 있죠. 근데 사유지 캠핑은 정말 오로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텐트 구경하는 거나 이런 거에 매력은 없다. 그게 또 단점이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여기 장도 있어요, 장. 장박이 이런 건 좋아요. 그래서 약간 비교의 즐거움, 그게 없어요. 그리고 장박지는 이벤트를 하는
장박지가 있어요. 당연히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하죠. 그리고 할로윈 때 이벤트도 하면서 다 같이 이제 할로윈 때 뭐 사람들끼리 좀 사탕도 나눠주고, 겨울에는 이제 캠핑에서 산타 복장 해가지고 아이들 선물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이벤트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유지는 그런 이벤트는 아빠가 알아서 다 해야 됩니다. 아빠가 다 해야 돼요. 물론 저기 그 캠핑장에서도 아빠가 챙겨야죠. 근데 사유지는 그게 없으니까 아이도 그걸 알아요. 네. 그래서 막상 조금 지루해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부모님은 누군가 이제 그 지인분들을 소개하고 같이 여기에서 맛있게 먹고 하는 그런, 저녁까지 뭐 떠들썩하게 놀고 하는 그런 즐거움도 있겠죠.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지루한 것도 없지 않아 있다. 요게 또 사유지 캠핑의 단점입니다. 이거는 그 사유지마다의 특징은 좀 달라요. 근데 모든 게 갖춰진 그 사유지라면 그거는 이제 뭐 펜션처럼 뭐 별장을 지어서 하시는 분들은 또 예외 사항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인 사유지, 뭐 산이나 뭐 자그마한 땅, 뭐 밭이나 그런 데에 대한 사유지에 뭔가 캠핑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별장이 있는 분들은 그거는 예외죠. 예외상. 사유지에다가 텐트를 치잖아요. 그러면은 보안의 문제가 취약합니다. 저 또한 여기가 이제 사유지지만 처음에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누군가에게 왔다 갔다라는 그런 흔적이 좀 보인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그 느낌을 받고 나서 약간 좀 마냥 안전한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자물쇠를 2개를 사가지고 텐트 이제 입구 이제 지퍼 올리는 곳 거기에다가 자물쇠를 걸어놓고 CCTV가 설치가 돼 있다라는 CCTV 설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터넷도 안 들어오는데. 근데 이제 그건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CCTV가 설치되어 있다라는 편말을 이렇게 걸어 놓으니까 그 이후에는 그런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유료다 보니까 CCTV 설치를 다 해놔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래서 많은 이가 막 있을 때에는 약간 구분이 안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장박 기간에는 사람이 많이 이제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유가 어떤지를 나중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또 발생률도 적죠. 그런 감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현저히 부족하다 라는 게 이제 단점입니다. 또 저녁에 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루나 멧돼지가 내려올까봐 걱정돼요. 그래서 그 쓰레기 관리를 정말 잘하셔야 돼요. 쓰레기도 관리 잘해야 되고 문 단속도 잘해야 되고. 당연히 이제 텐트가 저희처럼 이제 일체형으로 할 수 있는 그 아스가르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제 돔 텐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해충은 없겠지만 쥐나 이런 이제 동물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유지 캠핑에는 이제 일체형 형식으로 뭐 지퍼로 연결을 시키거나 하는 이런 아스가르드처럼 바닥과 위에 있는 텐트 상면이 연결되어 있는 텐트를 쓰는 게 좀 낫다라는 게 제 팁이고요. 돔 텐트는 좀 취약하다.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동텐트 옆에 날개에다가 모래 쌓아가지고 이렇게 못 들어오게끔 하시는 거면은 뭐 당연히 그 정도면 그렇게 잘 해놓으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꼼꼼하지 않다면 동텐트는 사유지에서는 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유지는 이제 캠핑장에서 장박하는 거에 대비 보안상에도 좀 취약하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계속 사유지의 단점만 얘기했는데 당연히 장점도 있죠. 저는 그 캠핑장에서 그 블루투스 스피커를 쓴다는 거에 솔직히 말해서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캠핑장 간다고 해서 블루투스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 블루투스가 캠핑장에서 낮에 나만 좀 듣기 위해서 약간 트는 경우라면은 괜찮은데, 그 정도라면은 휴대폰 연결해서 들어도 충분히 들어요. 그죠? 요즘 휴대폰 음질 참 좋잖아요. 근데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까지 해갖고 듣는다? 그러면요, 옆집에 아무리 낮이지만 듣기 싫은 음악도 있거든요. 그래서 옆집의 피해를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녁에 여러 명 초대해서 이제 그 모임을 캠핑장에서 갖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음악을 틀면 저녁에는 더더욱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 민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뭐 당연히 이런데 놀러 와서까지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해야 되냐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캠핑장이라는 장소는 또 다른 공공시설,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지내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도의 매너를 지킬 또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이 사유지 캠핑은 전혀 눈치 볼 게 없다. 그죠? 마음껏 틀어도 됩니다. 뭐 여기서 노래를 부르던 솔직히 주변에 어떤 뭐 신경 쓸 만한 곳만 아닌 이상은 대부분 이제 그 뭐 밭이나 사유지 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만한 곳은 없어요. 텐트도 나만 치니까. 그래서 블루투스 마음껏 듣고 편하게 영화 관람할 때도 음량 좀 크게 해서 영화도 관람하고, 그런 면에서 너무 좋죠. 네.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명확하게 딱 누릴 수 있는 그런 캠핑을 즐기려면 또 그런 것도 좋다. 근데 이제 그걸 누리기 위해서 이제 노지 캠핑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노지 캠핑은 겨울철에 노지 가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사유지 장박 캠핑, 내 개인적인 그런 음악과 영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누리고 싶다라는 분들은 사유지 캠핑은 정말 적합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 하는 분들, 요즘 유튜브 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죠? 근데 유튜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사유지 캠핑을 하면 마음껏 얘기하고 실시간 이제 방송도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은 있겠죠. 그래서 장박 칠 때에도 최대한 외진 데다 장박을 쳐요. 이제 그런 이제 공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근데 사유지 캠핑은 더더욱이나 이제 눈치 볼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또 장점이 될 수 있다 라는 게 또 있고요. 이거는 당연한 거죠. 돈이 들지 않는다. 그 사유지와의 그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만약에 내 그 소유다 그러면 내가 또 거기다 지불하는 비용 뭐 이런 거 따지면은 비용이 뭐 안 드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그 단기성으로 그 장박을 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는 거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비용이 딱 드는 건 아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사유지 캠핑, 사유지 장박, 겨울 장박과 캠핑장의 장박은 거의 한 150, 100에서 150, 크면은 뭐 200만원 차이가 나겠죠. 비용이 안 드니까. 그건 명확한 사유지 캠핑의 장점입니다. 예. 또 하나의 장점은 사이즈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루트대로 뭐 텐트를 치고 이제 차량을 놓고 이런 제약이 없으니까 좀 자유로움, 이제 그 자리에 대한 자유로움. 당연히 사유지에 맞게 사유지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사유지 캠핑은 또 그런 부분이 또 자유롭다. 네. 그게 장점이죠. 근데 제가 단점을 더 이제 얘기하는 게 좀 더 열정있게 얘기하고 하는 이유는 막상 쳐본 느낌으로서의 행복감은 장박지에 있었을 때 행복감이 훨씬 좋았습니다. 네, 그렇게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박 비용을 내고 캠핑 업계 그 캠핑장을 이용해서 비용을 지불을 하고 이제 장박을 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막상 사유지가 있으면은 가진 않겠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좀 안 가게 되고 캠핑 하시는 분들과의 그런 소소한 만남,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단점과 포기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혼자 캠핑 왔는데 막상 오니까 좋기는 해요. 좀 이따가 이거 다 먹고 잠시 후에 또 영화도 보고 노트북 가서 영화도 보고 그런 개인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하는데 막상 내일 철거하려고 하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장박하시는 분들 아직 장박 기간이 남은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대부분 한 2월까지 하시니까 그 남은 기간 즐거운 장박 되시고요. 이제 봄 다가오면 다양한 곳에서 또 이제 이동하면서 캠핑 하실 수 있으니까 즐거운 캠핑, 안전 캠핑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팁 있죠? 저 처음 영상에 그 바닥공사 정말 많이 했잖아요. 돔 텐트가 아닌 이상 이런 이제 그 지퍼로 해서 이제 1층을 만들 수 있는 텐트들이 있죠. 아니면 1층으로 된 뭐 에어 텐트나 그런 텐트는요, 바닥이 이제 그 좀 요즘 텐트들은 또 가격대도 있다 보니까 바닥이 고무로 해서 굉장히 두껍게 나와요. 그런 재질의 바닥을 갖고 있는 텐트를 가지시는 분이라면 바닥공사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전에 했던 영상은 좀 멋모르고 해갖고 이제 정말 FM으로 많은 분들의 그런 조언과 그 다양한 지식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 김장 비닐도 쓰고 뭐 이렇게 까는 거 여러 가지를 좀 깔았어요. 근데 제일산 방수포 하나만 깔고요. 그리고 이 텐트 그냥 올리고 그 위에다가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러그 깔아 놓으면 이게 열에 대한 부분 딱 만졌을 때 차가운 것도 없고요. 보들보들합니다. 그냥 방수포에 텐트에 그 위에다가 이거 러그 하나 깔아도 정말 충분하거든요. 대부분 다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에어 매트를 깔고 사용을 하세요. 근데 이 에어 매트 깔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건 전혀 못 느끼고요. 전기장판도 깔려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그 바닥에 전기장판도 깔지 않고 쓴다면 모르겠지만 에어매트가 있고 러그를 깔아 놓는다면은 바닥 공사 그렇게 두껍게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 라는 걸 이번에 느꼈고요. TP 돔 텐트나 이제 바닥이 그냥 드러나 있는 거실 같은 경우에는 그 거실에서 좌식으로 사용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만 이제 그런 바닥 공사를 하시는 거고, 좌식이 아닌 그냥 이제 오픈돼서 쓰고 잠을 자는 곳에 있어서만 하겠다고 하면은 이제 돔 텐트에 그냥 안에 있는 이제 내부 텐트 밑에는 간단하게라도 하실 필요는 있겠죠. 근데 이런 이제 일체형 텐트 바닥에 고무가 두껍게 제작이 되어 있는 텐트들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다. 네. 쿠션에 대한 것만 좀 보완을 하시면 돼요. 뭐 그 돗자리나 이런 것만 이제 바닥에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러그 깔고 이렇게 하시면 장박 캠핑 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지내고 즐기고 하는 거는 문제가 없겠구나. 페니터하고 전기장판만 있으면 지낼 수 있다. 제가 지금까지 장박하면서 느낀 팁입니다.